저쪽 광안리는 정말 떠들썩했죠. 정말 시끄러웠죠. 사람들이 정말로 붐볐었죠. 그런데 그 소음을 자아내는 장본인들이 자리에 얌전하게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닫고 침묵을 형성하고 그 거대한 침묵이 형성되고 그 침묵을 지켜내고 한 사람의 발화를 기다리는 게 강연이라는 거예요. 강연의 기회는 그러해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네. 저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가 강연장의 그 애틋한 청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이 감사하고도 소중한 강연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백상현 씨의 표현이고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락강에 의거해서 한 것일 수 있겠지만, 쓰기 읽기 존재하기라는 내 편의 강의에서 아마 있었던 것이죠. 침묵이 있어야 한다. 침묵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탁월한 말입니다. 침묵이 있어야 한다. 특히 쓰기의 경우에 한 편의 백지가 의뢰히 준비되어야 하고 그 백지를 버텨내야 한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지를 버텨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수많은 과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수많은 백지들, A4 용지 뺑뺑이 이거 쓰는 거 이게 너무 힘들다. 쓰는 게 힘들지 무슨 안 쓰는 게 힘드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쓰기이기 때문에 쓸 것이긴 합니다. 근데 백지를 버틴 다음에 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써지는 거는 이제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백지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채워진다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백지가 채워지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어떤 사고 실험도 필요 없고 추론도 필요 없죠. 챗 GPT가 너무나 잘 해내고 있으니까. 너무나 글쓰기를 기계적으로 아무런 마찰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잘 써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쓰기가 아니죠. 왜냐면 쓴 사람이 없잖아요. 쓰기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뭐 사람이 쓰기를 해야 되냐, 노동으로부터의 탈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부차적인 일 아니냐, 대체될 수 있는 걸 왜 하느냐. 그 말엔 반박할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면 그건 작가겠죠. 글쓰기를 소망하는 사람, 쓰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쓰고 싶어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백지라는 좀 남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묵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꺼림칙합니다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무리 침묵한다 해도 결국 누군가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 비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상현 씨는 락강 연구가고 락간위원이고 락강에 의해서 철학 탐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락강의 어떤 세계관이 있겠죠. 그 세계관은 대타자가 지배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가 곧 대타자이겠지만 이미 선언적인 뭔가가 있다는. 이걸 다루는 건 지금 집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이건 더 이상 음모론도 아니고, 아이고 어디로 가는가. 쓰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글쓰기의 위협들이 항상 그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글쓰기가 뭐냐, 아름답지 못해서 혹은 뭐 주제에 어긋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미 쓰였던 글은 쓰여서는 안 돼요, 저한테. 그건 제가 작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글쓴이로서 이 도서관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책을 한 권 더 반복하는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존재론과 결국 결부되어 있죠.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것이어야 한다. 이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유일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 아니면은 불가능한 가운데 모든 위대한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것의 과정 속에 자신을 있게 하는 것, 놓아두는 것이 그것의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도덕의 방식이 그러하기도 하니까, 도덕적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도덕이니까. 어렵습니다. 글쓰기가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누군가 말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이 우리에게 제시한 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 그 순수한 논리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지? 나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우리가 언젠가 다시 각자의 나들이 나를 거머쥐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진한 방식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다. 더 엄격해졌다는 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모든 사람은 이 사실에 직면해야 하는데 이 언어가 나를 위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기 위해 언어를 발명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쓰였던 그 문법에 의해서, 그 체계에 의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말은 이미 거의 무한에 가깝게 반복됐던 그 말을 또 반복해야 돼요.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염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파괴하는 방식이 몇 개 생각나긴 합니다만은, 백상현 씨는 외려 이것을 반복시키라고 했었는데 그것의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그것의 그 어법의 그 논리가 취약해지는 지점이 발견될 때 그 모순을 중점으로 그것을 전염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도약해라, 하나의 새로운 어법을, 문법을 로 이행해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또 그 반복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어떤 지점이 도래되고 그 균열을 잡아내서 그걸 반복하는 건데,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하고, 저는 오히려 누군가가 말하기를 소망해라. 오히려 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의 증인에 불과하다 로 넘어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